안녕하세요. 네. 저번, 저번 시간에는, 일상을 아이하고 잠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이제 그런 말씀을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옛날 얘기, 내 일상을 가지고 내 아이하고 어떻게, 옛날 얘기를 짓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오늘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상이라는 걸 아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 일기가 될 수 있겠죠. 혹은 내 아이와 내가 함께한 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음, 네, 제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보석 같은 찰나를 찾을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냥 지나쳐버릴 뻔한 그 순간을 발견을 해야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 가장 쉬운 거는 밤에 이제 잘 때 아이하고 이제 누워서 우리가 몇 시에 일어났지, 일어나서 뭘 했지, 뭘 먹었지, 어떤 일을 했지, 너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나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 뭐 이런 아주 소소하지만 그런 일상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가 스르르 잠에 드는 것은 물론 굉장히 그 평화로워하고 또 그런 순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시도를 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제 일상을 가지고 옛날 얘기를 짓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쉽습니다. 일단 우리는 옛날에 어, 다누라는 아이가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이의 이름으로 내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일상을 이야기하는데 왜 옛날 얘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느냐, 왜 그런 시도가 좋은가, 그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단우가 살았대 이렇게 얘기하거나, 옛날에 단우가 살았는데 그 단우 엄마랑 아침 일찍 일어났대. 그런데 단우 엄마가 단우한테 밥을 많이 먹으라고 좀 다그쳤대. 그래서 단우 엄마가 좀 미안했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나도 나를 객관화시켜서 아이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아이도 이 상황을, 나와 내 엄마의 상황을 조금 더 바깥에서 바라보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마치 이제 책을 보듯이요. 책에서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정이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 아이하고 하기 힘든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좀 미안한 게 많았거나, 내가 오늘 너무 화를 많이 냈거나, 혹은 내가 정말 이 아이한테 받은 감동을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기 조금 민망하거나, 그럴 때 저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단우가 있었대. 단우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했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 아이에게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그 엄마의 입장 또한 단우 엄마는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아이가 직접적으로 엄마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예를 들면 우리가 싸우거나 좀 다퉜을 때는 좀 서로의 마음이 좀 닫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이 옛날에 단우가 살았대, 단우 엄마가 있었대 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둘 다 네,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대화를 좀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책에다가 썼던 에피소드는 지금하고는 조금 지금 말고 조금 예전에 아이하고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나중에 책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가 그날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집을 혼자서
열장을 막 풀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했죠. 옛날에 다누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세상에 그 다누라는 아이는 수학을 그렇게 좋아했어. 그래서 숫자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다누 엄마가 다누를 바라보는데 정말 자랑스러워했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네,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천천히 얘기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직접적인 대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아이가 아이의 일상을 바라보게 하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좋은 시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단우하고 그날은 그래서 그렇게 단우가 무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에피소드에 썼던 거는 무한으로 가는 우리 둘이라는 에피소드로 이제 이야기를 써 내려갔는데요. 이날은 제가 아침에 사실은 이 아이가 저녁쯤에 수학 문제집을 풀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단우를 막 놀렸었어요. 저는 단우가 조금 잘못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단우를 놀리고 싶을 때 누다라는 캐릭터를 등장을 시키는데요. 누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아이를 아이의 이름에 반대되는 이름을 이제 쓰냐면 이제 가끔씩 쓰는데 네, 뭐 놀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가고 싶을 때 또 단우한테 누다라는 아이를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지어주기도 합니다. 내 아이의 이름을 반대로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여기 보시면 그 히어로몰이 있어요. 히어로몰에서 슈퍼맨이 나오는 에피소드에 그 슈퍼맨의 아주 정반대인 비자로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비자로는 굉장히 슈퍼맨이 되고 싶고 그런데 너무 실수가 많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슈퍼맨은 하늘 위로 막 잘 날면 이 친구는 날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슈퍼맨은 힛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막 광선을 쏘면 얘는 아이스 비전 해가지고 뭐 차가운 광선이 나오고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항상 좀 실수투성이인 그런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를 보고 이 캐릭터가 이제 나중에는 사실 슈퍼맨이 되고 싶어서 지구로 찾아와요. 이 비자로라는 친구는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데 슈퍼맨이 되고 싶어서 지구에 찾아와서 슈퍼맨에게 자기도 슈퍼맨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나중에 이 슈퍼맨은 이 비자로에게 그 S마크, 유명한 그 S마크가 있는 메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자로 넘버 원이라는 그런 메달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자로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사실 아이가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고 저희 아이가 그냥 좋아하는 아주 가볍게 잘 보는 그런 책이었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저희 아이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는 비자루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비자루는 실수투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멋진 것 같아. 그리고 슈퍼맨도 이런 비자루를 인정해 줬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고 이 책을 본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맞아. 단우에게도 잘하는 단우가 있으면 조금 실수하는 못하는 누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다라는 이름으로 아이한테 이제 이야기를 지어줄 때 좀 실수가 많거나 아니면 엄마 말을 잘 안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때 누다라는 캐릭터를 내가 등장을 시켜서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떨 때는 되게 그 누다라는 캐릭터를 아이가 이해를 하고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정말 누다처럼 굴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놀리는 것이 싫어서 난 누다가 아니야, 난 박단우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런 비자로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 누다라는 이야기를 아이한테 가끔씩 하고는 하는데, 이날은 제가 아이한테 아침에 조금 아이가 말썽을 피워서 우리 집에 누다가 찾아왔네, 우리 아들 박단우는 어디 갔지, 이렇게 놀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거에 아이가 삐진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래서 엄청 시무룩해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나서 조금 제가 내가 뭔가 실수를 했네, 이 얘기를 다시 단호하고 이야기를 해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날 저녁에 이제 아이하고 잠자리에서 옛날 얘기를 지어줄 때 이제 누다에 대한 이야기,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고백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옛날 얘기를 지어주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대뜸 옛날에 다누라는 아이가 있었어, 무한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먼저 누다에겐 하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다에게 하지 말라고 계속. 어, 그래서 단우가 누다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맞아, 그래, 오늘은 누다 얘기하지 않을게, 단우 얘기할게. 이 친구는 아주 착한 단우야, 되게 멋있는 친구야, 그리고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단우야, 엄마 아들 단우랑 정말 똑같은 단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옛날 얘기를 지어줬죠. 그래서 그 수학을 좋아하는 단우랑 함께 일상을 보냈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무한이나 뭐 마이너스나 이런 개념을 아이가 알고, 또 그런 거에 흥미를 느끼고, 또 요즘에 정말 수학에 대해서 너무나 열정에 빠져 있는 아이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수학을 가지고 아이하고 이야기를 지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수학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는지는 나중에 파트 2에서 책을 통해서 잠자리 이야기를 만드는 그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 단우라는 아이가 살았어. 그리고 그 단우라는 아이랑 단우 엄마는 이런 일을 했었지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 옛날 얘기의 주인공이 내 아들, 내 아이, 그리고 엄마면 되는 겁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나를 객관화해서 바라보게 하는 그 힘이 되게 전 상당하다고 봅니다. 조금 감정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격해질 수 있는 그런 감정들도 조금 더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이와 하루를 같이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다 아이하고 세세하게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특히 즐거웠던 대화들 같은 걸 이제 같이 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엄마하고 정말 단우 엄마하고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대. 근데 그 일이 뭐였더라? 하면서 아이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하루 미안한 일이 있었으면은 그 하루 일과로 만들었던 그 이야기 안에서 엄마의 미안한 마음을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거죠. 단우 엄마가 그때 조금 많이 미안했었나 봐. 엄마가 생각해도 단우 엄마가 미안할 만한 것 같아 하면서 아이하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 있는 캐릭터, 나와 내 엄마에 대한 그 내 모습을 좀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아이하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면 저는 보통 이제 꿈속으로 가는 기차를 아이한테 이야기해줘요. 왜냐면 저는 아이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하게 하는 방법을 좀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잠자리 전에서 꿈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식이 무의식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인 거잖아요. 아이한테 그런 상상을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하게 하면 아이가 그 꿈의 세계, 자기의 꿈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로 가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꿈속 기차 얘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꿈속 기차가 일과를 다 이야기하고요. 하루 일과를 다 이야기하고 아이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서로 용서할 부분들은 용서를 하고 그 단우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네 마음은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단우 엄마는 그랬던 것 같은데 엄마 생각에도 단우 엄마의 마음이 맞았던 것 같아. 아니면 단우 엄마가 조금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과가 마무리가 되면 그 일과를 통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같이 눈을 감자고 하는 거죠. 이제 단우야 눈을 감자. 우리 이제 눈 감고 잘 준비해야지 하면서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들어봐. 그러면 어디선가 붕 하는 소리가 들릴 거야.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는 소리가 들릴 거야. 그 소리는 저 멀리서 오고 있어. 그런데 눈을 감아야만 보여.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눈을 감고 그 기차가 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기차가 오고 있는 게 보이니? 아니 잘 안 보여. 그래요. 그러면 더 우리가 눈을 꼭 감고 기다려보자. 분명 기차가 오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차를 그리게 합니다. 이 꿈속 기차를 타고 단우랑 저는 잠은 따로 자겠지만 잠은 각자 따로 자겠지만 우리 이제 기차 타고 가서 꿈속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는 오늘 못했던 거 꿈속에서 함께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함께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밤 꿈속에는 우린 또 어디 가볼까?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요. 눈을 감은 상태로 저기 이제 기차가 오고 있네. 우리 기차를 같이 타자. 이제 눈 감고 잠이 들면 꿈속에서 우리 같이 만나는 거야. 기차 타고 어느 역에서 내릴까? 뭘 할까? 누굴 만날까? 그리고 어떤 장난감 나라를 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아이하고 하고 싶은 것, 아이의 어떤 욕구, 오늘 못했던 놀이, 오늘 만나고 싶었던 친구,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제 엄마랑 함께 이제 감정을 나누는 그 순간을 쭉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함께 아이하고 어떤 옛날 얘기를 만들어 보는 거는 사실 별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엄마가 옛날 얘기 해줄게 했을 때도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이벤트가 있지 않아도 소소한 하루 속에서도 그런 어떤 찰나의 순간들, 우리가 잠깐 놓칠 뻔했던 순간들을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더 특별한 교감을 가지게 하는 별것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이하고 그렇게 일상을 가지고 옛날 얘기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순간들이 그 일상이 굉장히 특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읽었던 어떤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혹은 그날 놀았던 로봇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인형놀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형제나 자매랑 있었던 일들을 엄마가 좀 들어보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들은 엄마의 마음은 어떤지 이런 것도 찬찬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 짧은데요. 네, 옛날에 우리 누구누구가 살았지 이렇게 말 한마디를 시작을 해도 그 얘기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아이를 위한 아주 멋진 이야기가 된다는 것. 별것 없죠. 옛날에 단우가 살았대. 옛날에 그 단우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났대. 그리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정말 재밌는 로봇을 만들었대. 그래서 보여줬대. 근데 그 로봇 정말 굉장했어. 그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별것 아니지만 내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옛날 얘기를 일상을 가지고 이제 옛날 얘기를 지어보는 또
그냥 매일 그냥 고백하듯이 혹은 그냥 일기 쓰듯이 오늘 우리 뭐 했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이렇게 옛날 얘기처럼 한번 서로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고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고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미안하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지, 그래서 이 미안하다는 말의 힘이 고마워 사랑의 만큼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인스타 피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랑스 친구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아주 감동받은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해드릴 겸, 그 얘기도 그 미안하다는 말에 대한 그게 얼마나 아이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